2025년 7월 27일 일요일. 오늘은 낙조대가 목적지인데, 낙조대를 찍어서 지금 내비게이션으로 찍어서 왔더니 지난주에 왔던 그곳으로 지금 안내를 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안내도에 보면은 낙조대라는 위치를 안내를 하고 있지를 않는데, 분명히 말로만 들었을 땐 낙조대 상당히 유명한 곳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찾는 건지. 일단 표지판에 길이 안내가 안 돼 있네. 일단 지도상으로 월명암 쪽 오른쪽인 것 같으니까 지난번 저 월명암까지 갔다가, 지난번에 월명암 갔을 때 길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던데 아마도 거기를 말하는 것 같아.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월명암 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월명암까지 진행한 다음에 거기서 우측으로 빠져서 낙조대까지 갔다 오는 코스로.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덥고, 와, 물이 그새 다 메말라 버렸네. 지난주 감에도 물이 많이 흘렀었는데 완전히 말라 버렸네. 어쨌든 내 느낌상 그 월명까지 갔다가 거기서 우측으로 빠지는 길 쪽으로 가면 낙조대가 나오지 않을까. 내가 지난번에 이 나무가 아닌데, 어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늦게 잠이 들어가지고 일찍 출발했어야 되는 건데, 꼭 줄여야 되겠네. 그냥 지난주에 못 올렸던 영상 일기를 다 올리느라고 좀 늦은 감도 있었는데, 늦게 잠이 든 것도 있었는데, 어찌어찌 올리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하면서 기타리스트 연주를 좀 보다가, 뭐 잉베이, 디치 블랙모, 지미 페이지, 또 누구야, 조셉 트리아나, 또 누구였지, 스티브 바이, 뭐 이렇게 옛날 영상들을 쭉 공연 실황 위주로 쭉 보다가 그만큼,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거든. 요즘 나는 굉장히 신세대들 연주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 지금. 거의 내가 뭐 나이를 짐작할 순 없지만 다들 보니까 4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세대들이지.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미 나이가 이제 먹어가지고 한 70 되지 않았나? 6, 70? 나하고 거의 동년배이거나 더 많거나, 내가 20대 때, 30대 때 동경하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70, 80대 됐고, 뭐 젊다고 해야
나하고 거의 동년배인 60대 정도 될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뭐 40대 30대 신세대들이 뭐 장비가 좋아서라고만 단정짓기는 그렇고, 워낙에 이제 공부하기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연주력도 뛰어난 뮤지션들이 많더라고. 그냥 단순히 테크닉만 뛰어난 게 아니라 진짜로 연주력이 뛰어난 뮤지션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몇몇 오랜 시간을 통해서 몇몇 뮤지션들을 발굴해내고, 계속해서 그런 뮤지션들의 연주 듣다가 어떻게 보면 과거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가들의 연주를 듣는데 참 기타 못 치는구나. 기타를 이렇게 못 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타를 못 칠 수가 있을까? 요즘 뮤지션들은 하나도 틈잡을 것 없이 완벽한데,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서 어떤 이펙터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볼 때는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야. 예전에는 이제 솔직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공부하기 참조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어려웠거든. 이제 기껏해야 유명한 사람이 쓴 교본 같은 거나 어떻게 또 어렵게 구해서 악보 구한다든가 이 정도가 전부였기 때문에, 요즘은 워낙에 또 자료가 방대하고 마음만 먹는다면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습득하면서 연주를 연습한 사람 요즘 사람들하고는 아무래도 차이는 나겠지. 다만 굳이 대가들의 좀 변호를 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연주만으로 그렇게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기는 그렇고, 그들의 창작력을 높이 사야겠지. 그들이 만든 곡,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리프, 그들이 만들었던 어떤 연주, 시대를 아울러서 그 노래와 연주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거. 연주력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형편이 없다. 근데 그런 대가들을 연주력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오늘 아마 굉장히 날씨가 지금 최고적으로 더운 날씨일 거예요. 숙소에서 채비를 하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행동만으로도 땀 범벅이 되더만. 오늘 아마 지난주인가 엄청 더웠던 날보다 더 지금 거의 폭염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불쾌지수도 좀 높은 편인 것 같고, 오늘 아마 땀 흘릴 각오로 하고 산행을 해야지. 어쨌든 느낀 건 그거야. 내가 그렇게 동경하고 좋아하던 대가들의 연주들이 참으로 형편이 없구나.
물론 어떤 연주가, 어떤 곡이 듣는 이에게,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훌륭한 연주력이나 뛰어난 기교에서만 오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너무 어설프다고 할까. 오늘 산행을 하는 건 완전히 죽음인데, 이런 날씨에 산행하는 사람 나 말고 또 있으려나. 지금 이 주차장 입구에 보니까 차 몇 대가 세워져 있던데, 산행을 하려고 세워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오늘 땀 흘릴 각오를 하고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잠이 들었네. 일찍 잠이 들어야 일찍 일어나서 산행을 하는 건데, 좀 그래서 평소보다 좀 늦게 산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낙조대까지만 갔다 오려고 지금 목표를 잡았는데, 일단 낙조대가 지금 표지판에 없는 상태고, 내 추측으로는 지난번에 월명암 거의 도착할 때쯤에 길 두 벌레가 있었는데, 느낌상 내려가야 월명암이 나올 것 같아서 내려갔었는데, 내려간 길이 아닌 우측으로 빠지는 길인데 아마 그쪽이 낙조대로 가는 길 같아. 월명암 근처에 낙조대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 코스가 그렇게 좋은 코스가 아니거든, 지금 길이. 안 되겠어. 오늘 아주 완전히 너무 더운데, 저기 조금만 올라가면 쉴 곳이 있는데, 거기서 쉬면서 옷을 좀 상의를 탈해야 되겠어. 내가 오늘 아예 땀 흘릴 작정을 하고, 아니 배꼽 티 나시를 입고 왔거든. 그리고 특히나 내가 요즘 뮤지션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름이 막 널리 알려진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야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뮤지션들인데, 요즘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전에는 특별한 음악 활동, 음반을 내거나 어떤 소규모 공연을 통해서 인지도를 얻어서 점점 자주 공연도 하고 큰 공연을 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요즘은 세월이 참 좋아져가지고 워낙에 인터넷들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그런 뭐 홍보나 뭐 이런 토대가 워낙에 좋으니까 굳이 그런 옛날 구닥다리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 세계인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요즘 젊은 뮤지션들의 음악을 이제 들을 수 있는데, 나는 단순히 테크닉적으로 뛰어나거나 기교가 훌륭한 뮤지션들을 참조해 가지고 뭐 관심 있게 지켜보지는 않는 편이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감성이나 그런 창조성이 뛰어난 뮤지션들을 몇 명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발견했는데, 지금 한 두 명 정도가 나는 굉장히 훌륭한 뮤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조성도 그렇고 창조력도 그렇고 테크닉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래까지는 만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완전히 곡을 재창조해서 뭐 연주곡을 만든다든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테크닉적으로나 즉흥 연주 부분에서 감성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뮤지션을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명을 살펴보다가 한 그 중에 2명 정도 정말 괜찮다, 이런 뮤지션 2명 정도를 좀 발견한 상태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연주력이 뛰어난 상태에서도 충분히 감성이 있고 창조성 있는 연주를 하는 최근의 뮤지션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대가들의 연주가 더더욱 형편없게 들리고, 야, 매미 소리가 오늘 왜 이렇게 귀를 아프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음파가 세네. 일찍 자고 푹 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살짝 몸이 예민한 상태네. 벌써부터 무기가 무는 거냐. 이런 길이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불과 일주일 전인데. 내가 쓰던 나무가 어디 있을 텐데. 누가 쓰나. 그래, 딱 좋은데. 손잡이도 있고. 내가 어디쯤에다 그걸 놨더라.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하긴 누차 말하지만 국내 뮤지션 중에도 어지간한 대가들은 기타를 잘 못 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 그렇지만 거의 형편이 없어. 이건 어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야. 뭔가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 예를 들어서 기타 테크닉이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감성이 있으면서 어떤 창조성이 약간 있는 정도, 요게 이제 테크닉적으로 뛰어나면서 어떤 한계치일 것 같아. 왜 그러면
누군가 다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기타를 잡은 건 아닐 테고, 태어나자마자 기타를 엄청 잘 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습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근데 이 기타를 연습하는 사람이, 모든 악기가 다 그렇겠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기타 연주의 방향성은 달라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기타 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기타 한음을 듣더라도 단순히 그냥 한음이 아닌 이것들을 하나의 어떤 느낌, 감성으로 새가 우는 느낌, 바람이 부는 느낌, 이런 음 하나하나를 그런 요소로 체감하면서 기타 연습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단순히 그런 쪽보다는 좀 더 완벽한 기타의 음, 그리고 정확한 리듬, 아울러서 짜임새 있는 속도감, 이런 거에 집중을 맞추다 보면 또 그거를 계속해서 연습하니까 잘하게 되겠지. 대신 그런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음 하나로 감성을 자아내는, 기타 연주에서 바람 소리를 느끼게 한다거나, 기타 연주에서 어떤 파도수의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런 경지까지 갈 수는 없을 테고, 그럼에도 기타 연주는 사실상, 모든 연주가 다르지만 모든 연주는 사실상 결국은 강약, 끌어당김, 늦추어짐, 얼마나 음을 떨게 할 것인지, 음을 날카롭게 할 것인지, 부드럽게 할 것인지, 둔탁하게 할 것인지 등등. 사실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법칙적으로 봤을 때 일률적인 그 감정 전달의 법칙이 있어. 단순한 감정이 전달인 거지. 깊은 감정, 아까 말한 파도 소리를 표현한다거나 바람 소리를 표현한다거나, 이런 경지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연주하려는 악기의 음과 오랜 시간을 깊이 내면과 동일시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한 사람은 그런 경지에 사실은 다다르기 어렵지. 일단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그러니 내가 아까 형편이 없다고는 대가들의 연주는 대부분 그런 기술과 테크닉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런 부분에 더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연습이 덜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다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기성 세대들은, 그러니까 지금 7, 80이 된 연주자들이 3, 40대 정도 됐을 때, 그때의 기준으로 이미 음악의 대가로 알려진 훨씬 더 그들보다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들은 그들의 연주 자체가 감성은 부족한 테크닉만 뛰어난 그런 뮤지션이라고 또 판단을 했었겠지. 그렇다면 시대는 자꾸 흐를수록 테크닉이나 어떤 이런 것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연주 실력들이 굉장히 퀄리티 있게 향상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안에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창조성이 묻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성세대라는 그런 어떤 틀 안에서 그들은 그냥 테크닉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점점 세월이 흐르고 신세대로
교체되면서 분명한 것은 확실히 예전보다 그 위대한 창조력은 많이 떨어졌다. 완전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모차르트나 쇼팽 이런 시대에는 그들도 이제 처음에는 음악가로 시작한 거잖아. 하나의 연주자. 피아노 연주를 좋아해서 피아노를 시작했을 거고, 바이올린 연주를 좋아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화성학 공부도 하고, 작곡법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위대한 작곡가가 된 건데, 결국은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음악을 한다? 단순히 악기를 잘 다루기 위해서 음악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음악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작인 거거든. 내가 볼 때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쇼팽이나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이런 위대한 창작가들 시대의 창작곡들이 점점 신세대로 바뀌면서 그런 창작을 하는 창작자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 이게 하나의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 초점을 맞춰 집중을 하느냐, 이 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무분별하게 온갖 테크닉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공부하고 집중하는 시간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걸 차단할 수도 없고, 스스로 강력하게 차단한다면 모를까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요즘 세대들한테는 방해물이 오히려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도움이 되고 있다기보단. 그래서 더더욱 그런 창작력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게 요즘 시대는 참 조화가 아니라, 그래서 요즘 시대는 더 방해 요소로 그렇게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측면을 또 생각할 수가 있네. 땀이 비 오듯이 흐르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지난주에 쓴 나무에 안 보이는 걸로 봐서 누가 쓰나봐. 일단 뭐 그냥 쓸만한 거 하나 구했으니까. 야, 이거 비가 땀을, 아니, 비가 땀이, 말도 잘 안 나.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데, 일단 날씨가 뜨겁고 하니까 김밥도 상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올라가서 먹어야 되겠다. 그 쉬는 자리가 금방 나올 줄 알았더니 꽤 한참 올라가야 되네. 워낙에 지금 경사가 급한 편이라 키로수는, 거리상으로 키로수는 얼마 안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런 계단이 있었던가. 완전히 낯서네. 이런 계단이 있었던가.
아, 벌써부터 지치네. 이 날씨가 장난이 아닌데. 땀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데. 와, 오늘 발이 왜 이렇게 무겁지? 지난주 내내 더워서 그런지 엄청 지치던데, 몸이. 전반적으로. 아마 더워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것 같았고, 또 다들 그렇겠지. 날씨가 오늘 덥다 보니까. 발이 지금 엄청 무겁네. 아, 거의 다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모든 일에는 양면의 측면을 갖고 있어. 어떤 측면이 뛰어나면 어떤 측면은 그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양쪽으로 어설프게 다 뛰어나면 어중간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뭐 그 어중간한 상태도 하나의 조화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모든 것은 그냥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버리면 뭔가가 또 다시 버린 만큼 들어오게 돼 있고, 내가 버린 나무가 좋았었나 봐. 누가 쓰나 보네. 그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나쁘지는 않긴 했지. 여기서 쉬었다가 너무 힘들어. 땀이 그냥 아우 줄줄 흐르네. 아무튼 뭐 어떤 게 내가 몇 달 전에 그런 글을 썼는데, 내가 나에겐 없는 것, 공짜, 그리고 정답, 하나가 뭐 있지?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기억은 지금 잘 안 나는데, 그 중에 정답, 나에겐 정답이란 건 없다. 정답이라고 가령 누군가가 이건 진짜 최상의 정답이야 라고 정의를 내린 순간, 그렇게 정답을 내리는 사람은 더 이상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말이거든. 아직 영상을 안 끊었지. 정답을 정의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나만의 거짓말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 이런 의미야. 세상에 정답이란 있지 않다. 설령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강조하지만 그게 인간의 언어가 아닌 신의 언어로서의 진리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고 이 세상에서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면 그건 정답이 아니다. 정답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지 신의 영역에서만 진리일 뿐이고 정답이다. 이 세상에서 영위해 나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운영되어질 때는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
세상의 유일한 정답은 정답이 아닌 변화무쌍한 언제나 수용이 가능한 그런 유연적인 정답이야말로 진정한 정답이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이다. 때문에 숱한 역사 동안 많은 피를 보면서 진리라는 이름 아래 개혁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흐르면 그 역시 진리가 아닌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주는 또다시 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한 맺히는 피의 결과물이 돼서 다시 세상을 또 개혁하고 뒤집어져서 또 다른 진리를 세우고 자신들만의 어떤 행복과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정답 속에는 그 누군가에겐 또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기를 핍박하는 진리가 아닌 모순이 될 것이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답과 진리는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언제나 수용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때문에 신을 내세우는 혹은 신적 영역에서 진리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가져와서 세상에 활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고 정답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정답이라 진리라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소리니까. 이상.